자, 그리고 인사청문 전국에 지금 들어섰어요. 네, 예. 특히 국방장관도 이제 교체가 네. 되고 있는 국면인데 신원식 후보자, 뭐 네. 이제 국회에서 간사 여당 간사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국회에서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신원식 후보자 준비 잘 하고 있나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신원식 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의 막말 퍼레이드가 막 해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저는 뭐 그 당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현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현직에 있었는데 바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신 신원식 예비역 쓰리스타죠. 네. 뭐 태극기 부대 집회에 나가서 군을 폄하하고 문재인 정부를 들으셨군요. 폄하하고 예. 그렇게 많이 스피커 역할을 해서 많이 불편했거든요. 사실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군에 있을 때는 나름 아주 개념 있게 잘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그래서 후배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는데 전역하고부터는 이상하게 이렇게 변해서 네, 좀 극단적인 네, 발언이나 예, 그렇죠. 전직 대통령을 네. 좀 비난하는 네. 원색적인 이제 발언을 아주 했다. 그 원색적으로 네.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그 당시 하고 있어서 거의 교류를 끊었었죠. 그때는 아예 보기도 싫더라고요. 국회 와서 네. 거의 이제 매일 보는 사이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분은 사실 전역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역을 하고 네. 원래 이분은 박지만 동기예요. 아, 예. 박근혜 예. 동생인 박지만 37기 동기시고 네. 박지만 그분하고도 친한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승승장구를 하다가 네. 포스타를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갔어요. 아. 아마 나중에 보니까 최순실이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싶어요. 박지만하고 그쪽 친한 사람을 쳐내면서 네. 그 당시 친했던 분들이 포스타 나가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아하. 다 그 못 나가고 전역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에 비례 23번인지 24번 하여튼 비례 20번 그때도 몇 번을 받았어요.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 정도면은 이제 커트라인에 들 걸로 알았는데 못 들고 비례가 의원이 못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당시 유승민 의원 계열로 같이 활동을 맞아요. 하셨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태극기 부대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태극기 부대에 가서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때 아주 뭐 문재인 정부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나 이런 걸 막말을 하고 군을 폄하하고 네. 그래서 아주 불편했었죠. 아하.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인지는 그때야 뭐 가서 활동하는 것만 알았지 네. 가끔 그런 막말을 듣긴 했는데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막말을 보니까 예.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말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발언뿐만이 아니고 네. 국가 관영 역사관도 문제가 있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신군부 쿠데타,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를 가지고 네. 뭐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어제 역사관에도 저는 이분이 참 그동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이 발언 내용을 보니까 예. 문제가 많다. 진짜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완용을 좀 미화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완용보다도 더 아, 악독한 뭐 매국노라고 매국노다, 하면서 뭐 이런 이완용은 이해는 간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 당시 힘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맞서 싸웠다고 해도 뭐 이걸 우리가 그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투로 얘기를 한 것을 보고 네. 제가 경악을 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어떤 경우든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처럼 힘이 강한 미국이나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다든가 네. 영토를 침범한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맞서 싸우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방부 장관은 그 핵심인데 어떻게 저런 어. 역사관을 인식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
5.16과 12.12 이런 쿠데타를 미화했지 않습니까? 네. 쿠데타를 가장 경계하고 막아야 될 것이 국방부 장관인데 네. 이러한 역사적인 쿠데타는 미화하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그러니까요. 들고 참 국방장관 후보자이기 네, 때문에 예. 더 관심이 가고. 그리고 역사관도 오락가락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역사관 2년 전에는 페이스북에다가 홍범도 장군 같은 이런 독립투사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현재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홍범도 장군의 활동을 대단히 높게 칭송했는데 네.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 참변을 들어서 그것도 잘못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팩트를 정확히 체크 안 한 거고 이런 거를 들어서 네. 충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장관이 돼서는 뭐 다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인사청문회를 거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또 네. 우려되는 것은 현안 문제도 현안 있죠. 문제. 뭐냐 지금 이종섭 장관이 왜 경질되겠습니까? 최상병과 최상병과 순직 사건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노발대발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했다라고 네. 지금 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배경 속에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니까 이종섭 장관을 경질하는 거죠. 그 경질하는데 그러면 대리자가 다시 새로 임명되는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맞아요. 이미 그의 발언을 보면은 이것을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손을 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8명이나 처벌해야 되느냐라고 맞아요.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이런 자세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삼류 정치인 흉내낸다라고 폄훼하고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국방부 장관이 아하. 임명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꼬르자리가 되고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도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죠. 네, 예.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막말에 집중하다가 네. 잠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최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 이것도 신원식 장관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최일선에서 막아주고 강하게 싸워주고 네. 이런 앞으로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데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청문회까지 필요하냐 이런 인사는 청문회도 없이 그 장관으로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박강훈 원내 대표께서도 대표 연설할 때 실제 박 대표 이러한 사람들은 청문회도 필요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25일 날 청문회 날짜를 잠정 정했다가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보류가 돼 있다. 네, 예. 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서 네. 사실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계속 지금 이 정부는 임명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뭐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열리느냐 열렸을 때 과연 국민들 앞에서 질의를 할 텐데 또 답변이 네. 나올 텐데 얼마나 이제 신원식 후보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냥 발언에 대한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아니 왜 그때는 그랬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당 쪽에서는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었고 지금은 네. 공인 후보자가 되고 장관이 되니까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옹호를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가 민간인이긴 하지만은 예비역 삼성 장군으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예비역 삼성 장군이면은 네. 사실은 준공인입니다. 저도 전역 후에 네. 한 1년 정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아, 때 예.
저도 유튜브라든가 방송 활동을 많이 했어요. 또 언론 인터뷰를 하고 아. 그럴 때마다 진짜 말을 몇 번씩 검토하고 했어요. 왜냐, 제가 말을 잘못하면은 예. 바로 군이 예비역 사성 장군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서 군이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저로 네. 인해서 공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신원식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가끔씩 군복을 입고 또 나갔어요. 삼성 장군 군복을 아, 입고 예. 그러면 예비역 삼성 장군이지 때에 따라서 군복도 입고 하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군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네요. 그런데 민간인 신분에서 했다라고 해요. 그건 아주 변명이 구차한 거죠. 지금 사실 공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박 기자님도 공인이에요. 이미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저는. 유튜브에서 방송에서도 네. 사실은 말을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탤런트라든가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도 실질적으로 공인으로 본인들이 네. 보면서 행동 거지나 다 조심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네. 그런데 하물며 예비역 3스타 삼성 장군은 공인인 거죠. 그때 했던 얘기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된 다음에 얘기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네. 공인이었을 때와 공인이 아니었을 때 다를 수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참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분은 공인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됐어도 뭐 막말을 이어갔죠. 저에 대한 막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인기 침투, 예, 예. 북한 무인기가 침투됐을 때 제가 대통령실 공중에 있는 맞아요. 하늘의 울타리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을 때 막 네. 그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적행위다라고 저를 마치 이적행위라고 몰아갔는데 네. 국방부 전비검열단에서 검열해 보니까 비행금지 구역이 침범한 것이 확인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도에. 저한테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음. 저를 그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국방부도 몰랐던 것을 어떻게, 합참도 예. 몰랐던 것을 어떻게 김병주가 알았냐?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라고 음모론을 주장을 해서 그때 구글 유튜버들은 마치 저를 간첩처럼 취급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이것은 사실 3스타 삼성 장군으로서 사성 장군 예비역 출신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거를 본인이 내통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이것은 사성 장군의 통찰력과 이런 걸로 했구나라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공작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것들을 이번 청문회를 한다면은 네.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하나 네. 따져보고 네. 답변을 들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마이 TV도 집중을 좀 해보면서 생중계도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